자, 내분점. 분점은 나누다라는 의미일 테고, 그 다음에 안에서 나누는 점, 밖에서 나누는 점, 이런 이야기인데, 책에서 설명이 좀 되어 있지만 조금 단순화 시켜 볼게요. 한글적 용어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선분 AB가 있습니다. 이 선분 AB를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점을 뭐라 부를까? A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볼게요. A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점 P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A에서 P까지 거리랑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1대 2의 B를 가지더라. 진짜 길이가 아니라 B가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노란색 부분을 식으로 표현을 기호로 표현을 하면 선분 AB를 두 점 AB, 선분 AB를 1대 2로 내분한다.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점 P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점 Q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점 Q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선분 AB가 있는데 5등분 해볼까요? 5등분 중에서 이 점 X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X점 너는 뭔데? 라고 하면 A에서 B를 똑같은 등분에 대해서 비교하면 여기는 3등분, 여기는 2등분이 있으니까 점 X는 뭐라고 표현이 될까?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점 X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이 점은 뭘까? X, Y 할까요? Y는 A에서 1, 4만큼의 B를 가지겠죠. 그렇다면 선분 AB를 1대 4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점 Y가. 이게 내분점에 대한 표현이에요. 선분 AB에 대해서. 그래서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에서 M 대 N이라는 것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선분 AB랑 BA는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AB는 A에서부터 M 대 N의 B를 따지겠다. 그래서 여기서가 만약에 3대 2라 그러면 A에서 3입니다. 3대 2, 여기 흰색 한번 볼까요? A에서부터 3대 2랑 2대 3은 완전히 다른 점이겠죠. 순서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외분점은 어떻게 될 건가? 바깥에서 나눈다가 무슨 소리일까? 이것은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AB를 2대1로 나누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점, 여기서 5까지 거리랑 똑같은 여기 반대편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점을 P라고 하면 A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A에서는 P만큼 선분 AP랑 B에서부터 P까지 가는 거리를 A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계속 A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A에서 P까지랑 B에서 P까지 비교하니까 얘랑 같으니까 얘가 2배가 되어서 2대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선분 AB를 A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A에서 P까지 거리가 2배가 되는 2대1로 선분 AB의 바깥에 있죠. 그래서 외분하는 점이다. 뭐가? 점 X, 점 P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더 지우고 3대1은 또 어떤 느낌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까지가 3이 되고 여기 1 되려면 한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Q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랑 같아야지만 여기서까지가 3이 될 때 여기서까지가 1이 되는 3대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 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한다와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한다와 점이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를 한번 느껴봅시다. 수직선 긋고요. 여기도 수직선 긋고 동등하게 선분 AB를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외분하는 점을 점 P라고 하고 1대3 외분하는 점을 점 Q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계산은 나중에 하고 우리 개념이니까 AB를 3대1이 되려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3이 되고 B에서부터 P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P는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A에서 P까지가 3이 될 때 B에서 P까지 거리가 1이 되는 P점은 이렇게 생기겠죠. AB를 1대3으로 라고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 P에서 A까지 거리가 1이어야 합니다. 아주 가까워야 되고요. P에서 B까지 거리가 3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Q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약 이 정도 있습니다. AQ가 1이 될 때 BQ가 3이 되는, 그래서 Q는 이쪽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네요. 내부는 안에서 나뉘기 때문에 AB를 1대2로 하면 A에서 1만큼, B에서 2만큼, B에서 멀어지니까 A에 가까이 있을 것 같아. 1대2가 되니까. 3대2로 A에서 거리가 3이고 B에서는 2니까 우리가 그릴 점은 B에서 조금 가까울 것 같아요. B가 좀 작거든. 그럼 여기 흰색을 보면 이 점은 아무래도 B에서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외부는 생각해 보니까 바깥에 있어. AB의 바깥에 있을 거야. 그럼 어느 바깥에? A의 건너편에 있을까? B의 건너편에 있을까? 그것도 궁금할 거 아니야. 생각해 볼까? AB에서 3대 1이래. 그럼 A에서 멀잖아. A에서 멀리 있고 B에 가까이 있으면 어느 바깥에? B 바깥에 있어야지 A에서는 멀고 B에서는 가깝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분 AB를 1대3으로 외분한대요. A에서 가깝대. B에서는 좀 멀대. 그럼 어디 있어야지? A의 왼쪽 저기 바깥에 있어야지만 A에서부터 거리가 3대 1이겠죠. 이 점은 안 되나요? 이 점은 내분점이죠. 그래서 외분점은 숫자 작은데 가까이 있는 그런 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계산으로 풀면 되는 건데 일단 개념이 이렇다. 이런 게 내분점, 외분점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선분이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 그럼 여기에 중점은 M이 된다라는 것은 B가 1대 1이겠죠. 그럼 우리는 중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두 점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의 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공식에다가 MN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1 대입하게 되면 그 또한 이런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내분 외분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느낌이고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내분점 공식은 M 더하기 N의 모식이 저렇게 생겼고 외분점의 공식은 왜 저렇게 생겼을까를 교재에 있는 예를 통해서 자, 내분점의 공식에 대한 유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두 점 AB가 있습니다. X좌표, 수직선이기 때문에 좌표는 한 개만 표현해도 돼요. Y좌표 없습니다. X1, 그 다음 B를 X2,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분점을 P점 또는 X좌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AP 대 PB의 B가 M 대 N입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면 m 대 n을 먼저 적어 볼게요. m 대 n은 AP 대 PB가 됩니다. 그러면 AP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 X에서 X1을 빼고 또는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X 마이너스 X가 크다. X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니까 얘는 X2에서 마이너스의 X가 되겠다. 그림에서는 X2가 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항 내항을 곱할 때요. 얘랑 얘랑 곱해야 되고 외항은 얘랑 얘랑 곱해야 됩니다. 식을 다시 적어 보니까 얘랑 바깥 곱하니까 m의 x2 m의 x는 안에 거 n이랑 얘랑 곱하세요. nx에 nx1 우리는 얘가 필요합니다. x가 지금 얘가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에 달린 거 넘기고 여기 마이너스 달린 거 넘겨서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얘를 넘겨서 적으니까 m 더하기 n의 x는 m의 x2 더하기 n의 x1이 되고 이제 요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x는 우리가 나누는 b, a 기준으로 할 때 m 대 n으로 하겠다라는 그 b가 여기에서 넘어가서 분모가 되고요. m 더하기 n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순서를 좀 맞춥시다. m 위에다가는 m 적고요. n 위에는 n을 적자고. 그런데 답이란다. 공식을 보니까 여기 뭐가 적혀야 되느냐니까 x2가 됩니다. 여기는 x1이 되고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x2 좌표는 어딘가요? 라고 보니까 m이랑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된 거죠. 적고 보니까 m이랑 뭐를 곱하라? 분자는 반대편에 있는 이 좌표를 곱하세요. n이랑은 뭐를 곱할까? 반대편에 있는 이 좌표를 곱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죠. 내분점이 그래서 크로스다 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b를 맞춰주면요 mn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기 mn을 그대로 적게 되니까 뭐가 되겠다? 분자에 크로스로 x2도 뭔데 반대편에 있는 점이랑 b랑 그 다음에 x1은 반대편에 있는 b랑 x1이랑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 해봅시다. 3이고 8이 있습니다. 여기 점에 여기에서까지가 2대 3의 b를 가지는 x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대로 한번 적어 볼까요? x는 뭐가 되겠다? 여기서부터 2대 3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분은 2 더하기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랑 뭐랑 반대편에 있는 크로스 8이랑 내분점은 중간에 플러스입니다. 얘랑 얘를 계산하면 x 좌표가 나올 것이다. 이게 내분점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테고 한 번 더는 이쪽에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3에서부터 8인데요 여기서까지 b가 4대 여기서까지가 1인 점 q가 있다. 그렇다면 이 q점의 좌표를 x라고 하면 x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했어요.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b에 대한 합이죠. 4 더하기 4랑 뭐를 곱하자? 반대편의 x좌표 1이랑 3이랑 이걸 계산하게 되면 5분의 4파 35가 되어서 여기 이 점의 x좌표 4대 1로 뭐하는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점의 x좌표는 7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분점은 연습은 아까 그대로인 거고 자, 공식 유도 과정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대 B를 M 대 N으로 해서 M이 크죠. 이건 A에서의 거리일 겁니다.
n은 b에서 거리겠죠. 아, a에서 뭐네? m이 크니까. a에서 멀다가 무슨 말일까? b의 건너편에 있겠구나. m 대 ab, 항상 우리는 ab 기준입니다. ab 기준으로 a에서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인데 m이 작네? a에서의 거리가 작다고 b에서의 거리가 크다고 그러면 a에 가까이 있겠네? a 건너편 쪽에 있겠네?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 이라나 저라나 둘은 공식이 같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만 몰아서 이 부분의 식이 왜 나왔나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점 Q, A에서 Q까지의 거리, 옆에다 여기 있지만 한번 더 적어 볼게요. A에서부터 Q, 선분 AQ랑 선분 BQ랑 거리가 B가 얼마가 되느냐? M 대 N이 된다. 이게 외분점이겠죠. 그렇다면 X가 저기 바깥에 있으니까 거리 AQ는 뭐가 되느냐니까 X1이 되고 BQ는 X-X2가 되고 M 대 N이다. 외항내항 곱하게 되면 이걸 먼저 곱해볼까요? mx-의 mx2는 nx-의 nx1. 자, 그러면 얘를 넘기면 m-의 n x는 m의 x2-의 nx1.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좌표가 증명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Q에서 X에서 X1의 좌표를 빼야지 AQ의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수직선은 여기가 크니까 여기가 크다, 여기는 작다. 수직선 오른쪽이 큰 거니까. 자, 그러면 책에서 내분점, 외분점 공식 적어 볼게요. 책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내분점을 P라고 하면 P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에 M의 X2에 N의 X1이 되고, 외분점은 그냥 Q는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 Q라고 하면요, 공식으로 N-N에 M의 X2에 마이너스 N의 X1이 됩니다. 내분점은 더하기고 외분점은 뺄셈이고, 이거 말고는 식이 똑같죠. 그 다음에 M이 뭐냐 그러면, 왜 M이랑 X2랑 곱해져 있어? 라고 생각하면 M이랑 반대편에 있는 크로스 N이랑 반대편에 있는 크로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M이랑 반대편 거랑 N이랑 반대편 거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이랑 반대편 거랑 N이랑 반대편 거랑. 그래서 이 둘이가 형태가 같고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지켜줘야 됩니다. 공식을 외울 때 M을 먼저 적고, 그래서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대 2다 그러면 3, 2 적고, 내분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더하기를 적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점의 좌표, 반대편에 있는 점의 좌표 이렇게 적어주면 내분점이 되는 거.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되겠다? 외분점이 되는 거.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될 거고, 연습을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수직선 위에 AB에 대해서 AB를 1대3으로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이라고 했는데 내분 외분 두 개를 한번 구해 볼게요. AB를 1대3으로 A점은 저기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이고 B는 5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면 외분하면 공식이 똑같은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해 볼게요. 1, 3이니까 여기에 1, 3에 여기에 1, 3 적고요. 여기에 1, 3에 여기에 1, 3을 적겠죠. 내분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외분이니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 1이랑 어디를? 1이랑 A, B를 1대3이니까 크로스라면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져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해지는 게 크로스 개념이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1이랑 곱할 겁니다. B점의 좌표는 5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5가 곱해지고 그 다음 여기에는 3은 반대편엔 A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3이랑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형태만 달라지고 여기 곱하기 5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 3, 1, 1, 1, 1, 3, 3, 1, 1, 3, 3 그대로 외분하면 마이너스 달아주고 크로스로 곱한다. 그러면 내분은 4분의 5 빼기 9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외분은 마이너스 2에 5에서 더하기 9가 되나요? 14 해서 마이너스 7이 되고 이런 형태로 구해 볼 수가 있겠다. 내분 외분은 이해가 되겠죠. 이거 수직선에서 이야기입니다. 또는 X좌표에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무슨 이야기냐면 좌표 평면이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이야기인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점이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는데 내분이 MN이 만약에 3대 2로 이렇게 내분점의 좌표를 XY 두 개 다 좌표가 필요하다. 얘가 3대 2가 되면요. X 좌표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수선 내려보면 여기도 3대 여기도 2의 B겠죠. 마찬가지로 Y의 B도 따져보면 여기서 3대 2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3대 여기도 2의 B가 되겠죠. 그래서 X 좌표, Y 좌표가 궁금해요 하면 이 점에서 이 점의 X 좌표랑 이 점의 X 좌표 가지고 뭐를 구하자? 내분점의 X 좌표 구하고 여기에서는 이 점의 Y 좌표랑 이 점의 Y 좌표 가지고 3대 2로 내분해서 내분점의 Y 좌표를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결론은 방금 구한 내분점 공식을 그냥 X끼리 한번 쓰고요. Y끼리 한번 쓰면 얘가 뭐가 되겠다? 내분점의 좌표 평면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외분점은 공식 똑같은데 뭐만 바꾸자? 마이너스로만 바꾸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순서를 항상 M, N 이렇게 맞춰주면 뭐 실수할 거는 많이 줄겠죠. 그 다음에 중점은 마찬가지로 M 대 N이 1대1인 경우가 중점입니다. 길이가 같을 때. 그럼 여기 1 대입하니까 2가 되고요. 1, 1이니까 T가 안 나니까 그냥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어요. 중점이에요.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어요. 이거는 Y의 중점이에요.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라고 이야기하는데 풀이가 있지만 우리 이 부분에서 연습하는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 X좌표나 Y좌표는 공통적으로 뭐를 필요로 하냐면 3대2니까 M 대 N이니까 M 더하기 N이 필요하겠죠. 3이랑 뭐랑 곱할까? 3이랑 B점의 좌표 2랑 A점의 좌표 이렇게 곱할 겁니다. X부터 해볼게요. 3이랑 뭐랑 B점의 좌표 B점의 뭐랑 지금 우리는 X 이야기하고 있죠.
B점의 X좌표 2 내분이니까 더하기고요. 2랑 뭐를 곱하냐? A점의 좌표랑 곱할 겁니다. 2랑 A점의 뭐를 우리는 지금 X좌표 하고 있죠. 그래서 딴딴딴 AM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자 이제 Y좌표 이야기합니다. Y좌표 똑같죠. 3에다가 뭐를 곱할까? 3에다가 B의 Y좌표 B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5 내분이니까 더하기 2에다가 크로스 A좌표 우리는 Y좌표 보니까요 A의 Y좌표인 5가 되겠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분점 좌표가 나오겠죠. 외부는 똑같은데 뭐만 바꾸자? 얘를 그렇게 되면 외분점을 구할 수가 있고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중점이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X좌표 3개를 더한 거, 3분의 Y좌표 3개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게중심, 삼각형에서 세 중선의 교점. 아까 중선 정리해서 중선 강조했었죠. 중선의 교점이다. 그 다음 성질은 중선을 각 꼭지점부터 2대1로 내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5까지 길이도 2대 1이 되는 거고 중선을 여기서 5까지 길이도 2대 여기도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얘의 길이 비도 1,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다 같고 자 생각해보면 여기가 꼭지점인데요 여기 밑변이 같으니까 이 부분 넓이랑 중2 때 한 거지만 얘 넓이랑 같죠. 그 다음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에 두 개의 넓이가 여기는 한 개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면 여기 전체는 2가 돼야 되니까 요 둘은 또 같고요. 아, 이 둘은 요 조각은 다 같겠구나. 그럼 또 밑변이 같네. 그럼 얘 넓이랑 이 넓이는 같겠네. 또 2대 1이라고? 그럼 여기 두 칸의 넓이 합은 여기에 대한 2배겠네. 그럼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는 여기 2배에 대한 절반일 테니까 각각은 또 같겠네. 그 다음 여기는 밑변이 같으니까 높이는 같고요. 밑변이 길이 같으니까 얘랑은 또 넓이가 같겠네.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은 6조각의 넓이가 다 같다라는 게 중2 때 배웠었던 내용이죠. 좌표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 수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무게중심은 넓이가 같고 이 무게중심은 각각의 중선이 2대1로 내분되는 점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좌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문제 풀면서 계속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삼각형 세변을 MDN으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한 무게중심은 원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중심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서까지가 2대 1이니까 M의 좌표를 표현을 하고 G를 표현을 한번 해보자. M의 좌표는 얘 둘에 대한 중점이니까 M의 좌표는 2분의 X 더하세요.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다 라고 중점 좌표가 표현이 됩니다. 얘랑 A를 어떻게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X좌표 표현해 보니까요 2대 1이라고 2 더하기 1 2랑 크로스 M이랑 곱할 겁니다. 2랑 M이랑 곱하니까 얘랑 2를 곱하게 되니까 X2 더하기 X3가 되고 1이랑 여기 X좌표 곱하니까 X1이 되고요. Y좌표 마찬가지 2대 1의 내분점이라고 2랑 여기에 대한 Y좌표 곱하니까 2랑 여기 2가 없어져서 Y2에 Y3가 되고 1이랑 반대편에 Y좌표 곱하니까 Y1이 되더라. 그래서 3분의 X좌표의 합 3분의 Y좌표의 합 이렇게 하니까 무게중심이 되더라. 무게중심의 성질 2대1의 내분점이다를 이용을 해서 무게중심은
세 점의 좌표를 다자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식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점, 이 점,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계산에 의해서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점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서부터 3대 여기를 1로 내분하는 점, 여기서부터까지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삼각형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뭐냐 그러면 옛날 무게중심하고 같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아두면 바로 계산할 때 조금 편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여라. x 다 더해서 3 나누세요, y 다 더해서 3 나누세요,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두 점에 대해서 AB를 3대 4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중점을 다 구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내분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대 4니까 3이랑 뭐랑 곱할 거냐 그러면 B점의 좌표들을 곱할 거고, 4랑 뭐랑 곱할 거냐 그러니까 크로스로 반대로 A 좌표를 곱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는 3이랑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4랑 여기 4가 보이죠. 여기 옆에 곱할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x 좌표들입니다. 3이랑 무슨 x 좌표인가요? 3이랑 무슨 x 좌표인가요? b의 x 좌표다. 그래서 b의 x 좌표가 여기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 4랑은 뭘 곱하나요? 크로스로 반대편 걸 곱한다 했으니까 a의 x 좌표, a의 x 좌표는 뭔가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렇게 크로스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랑 4랑 딱딱 적어 놓고 나서 3이랑 뭐를 곱할까 보면 3이랑 B점의 Y좌표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랑은 뭘 곱하나요? A의 Y좌표. 그래서 순서를 기억을 하자. 이렇게 계속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분점은 마이너스 바꾸고요, 중점은 분모를 2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선분의 연장선 위의 점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AB에 대해서 AB의 연장선 위에 AB가, 자, 잘 보시면 AB가 BC의 3배랑 같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큰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BC를 3배 했더니 AB가 된다고? AB가 훨씬 더 크네, BC가 작네, 이런 의미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B의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좀 이상하니까 AB를 여기서 한번 그어 볼게요. AB라 그러면 연장선 위에 있다 그러는데 AB의 길이가 길고 BC가 짧으니까 C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지만 더 짧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연장선 위에니까 선분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라서 C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 다음에 AB가 3배라고? 그럼 여기가 3배가 된대, 여기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아, 그러면 3대 1의 비를 가지는데, 실제로 봅시다. C점의 좌표. AC를 3대 1로 내분한다라고 계산을 해도 되고, 우리가 C의 좌표가 궁금하다면 4대 1의 외분점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책에서는 3대 1의 내분으로 반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4대 1의 외분점을 한번 찾아보자, AB에 대해서. 그렇다면 X좌표를 4대 1의 외분점이니까 여기 4 빼기 1 할 거고요, 4 빼기 1 이렇게 적을 겁니다. 콤마 여기에도 4 빼기 1 할 거고요, 여기에도 4
빼기 1 이렇게 적을 테고, 여기에 뭐를 적을까? 4랑 크로스, 4랑 크로스 되니까 B점에 X좌표가 필요하죠. 여기는 B점에 X좌표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A점에 X좌표 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Y좌표 B점에 Y좌표 6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점의 Y좌표 3이 필요하다.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24에서 21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7이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책처럼 내분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지만 얘가 4대 1의 외분점이구나.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까지가 4가 되고 1이 되는, 4가 되고 1이 되는 외분점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다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A, B 두 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주어 놓고 나서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은 합은 1이죠. 얘가 지금 m이고 여기를 n으로 보면 m 더하기 n은 1이 되니까 분모는 다 1이 될 겁니다. 얘가. 그럼 내분점만 꼼꼼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t랑 크로스로 b랑 곱해주고요. 1-t랑 크로스로 a 좌표랑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기까지는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3, 4분면이 된다는 어떤 의미일까? 1, 2, 3, 4 3, 4분면이 된다라는 것은 x 좌표도 음수고 y 좌표도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도 음수가 되고 이 점의 좌표도 음수, 둘 다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뭐시기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요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t 대 1 마이너스 t에서 여기는 이 말만 있고요. 이 말이 있는 상황에서 t가 만약에 t가 0에서부터 t가 1 범위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가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2의 b를 가지겠죠. 그럼 이 b는 양변에 3을 곱하면 1대 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서 t가 0에서 1 사이가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이 내분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t가 만약에 음수나 1보다 큰 수를 가지게 된다면 t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 그렇다면 t가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b가 2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내분이 아니라 외분 형태가 돼요. 선분의 AB를 내분이라고 명시해 놨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이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t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2대 마이너스 1의 b는 뭐가 되느냐, 좌표로 표현할 때 여기서까지 b가 2고 거리로 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애매하네요. 3, 4분면 t의 값을 보면 이건 나중에 2학년 가서 기하할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t가 2인 경우는 지금 이야기해봐야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0에서 1 사이 범위 있을 때는 내분이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외분이다 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삐리리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외분점을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외분점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K랑 B점의 좌표들을 곱하고 2랑 A점의 좌표들을 곱해서 외분점을 표현할 테고요. 마이너스를 중간에 연산으로 다 집어넣어주면 식이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이렇게 좌표가 표현이 될 텐데 이 점의 좌표가 아까는 3, 4분면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보면 뭐 K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은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복습을 해보시고. 자, 이거는 중요합니다. 중2 때 뭐를 배웠냐 그러면 여기서까지 길이가 A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B가 된다 그러면 A 대 B는 여기서까지도 A 대 여기서까지 B랑 B가 유지가 된다. 가계 이등분선일 때 기억납니까? 요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알면 여기서까지랑 여기서까지의 비를 알 수 있겠네 라는 마인드겠죠. 그러면 1,5랑 얘랑 거리 한번 따져볼까요? x 좌표 차이는 5고 y는 10이니까 피타 쓰면 5, 10이니까 13의 거리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x 차이는 4고 y의 차이는 3이니까 피타 쓰면 여기는 5가 되겠죠. 진짜 길이가 13이고 5가 됩니다. 근데 가계 이등분선을 그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까지는 진짜 길이가 아닌 b가 얼마가 되겠다? 13 대 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13 대 5의 뭐가 되겠다? 내분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D점의 좌표가 된다. 그래서 중2 때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13이랑 얘랑 5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내분점의 좌표를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자, 13 더하기 5가 됩니다. 13이랑 크로스로 x 좌표 이쪽이랑 곱하죠. 13 곱하기 5 더하기 5랑 이쪽에 x 좌표 5랑 마이너스 4 콤마 13 더하기 5랑 13이랑 크로스로 이쪽에 y 좌표 13 곱하기 2 5랑 이쪽에 크로스로 반대편에 마이너스 7이랑 이렇게 해서 좌표를 표현한다. 계산하면 뭐 나머지는 산수니까요. 모든 시중 문제 다 있고 시험에도 이 정도는 예의상 하나 나오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문제는 뭐 어렵진 않겠죠. C점의 좌표를 x, y로 둔 다음에 얘랑 x, y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5가 되도록 이라니까 이거는 뭐 계산 자체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사는 어떻게 할 건가? 평행사변형은 우리 중2 때 성질이 여러 개 있었죠. 정의는 두 대변이 평행해요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것은 두 마주보는 길이는 같아요가 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 다음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요 라는 의미겠죠. 이등분이 되니까 얘는 여기에 대한 중점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중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을 모르겠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지? BD의 중점이랑 AC의 중점은 같아요가 평사의 성질 중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중학교 때 배웠었던 애. 그래서 식으로만 한 번 더 적어보면 AC의 중점 X좌표는 2분의 0 더하기 7, Y좌표는 2분의 6 더하기 5. 이 좌표 중점이랑 2분의 x 더하기 6 2분의 y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대각선이 중점이 일치한다 라는 중학교 2학년 때 대각선의 평행사변의 성질을 가지고 구합니다. 지금은 책에서 말하는 뭐 대변의 길이 같다 이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성질만으로도 대각선이 중점 일치한다는 걸로 반대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 일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보면 이 점의 중점이 A를 X좌표가 A를 포함하고
같고요. 이 점의 중점이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Y는 저것끼리 알아서 해결이 되겠죠. 이거 더하면은 4가 되고 여기 더하면 4가 되니까 Y는 아무런 힌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X 좌표가 X끼리는 얘랑 중점, 얘랑 중점 해봐야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B점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름모는 여기 길이가 같죠. 여기 미지수니까 얘는 버리고요. 3,5랑 7,3의 거리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거 거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여기 거리랑 같아야 마름모일 테니까 여기랑 거리 계산하게 되면 자 해볼까요? 7, 4 하면 x 좌표는 4제곱 5, 3 2의 제곱 그 다음 여기는 b-7의 제곱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3 하니까 4의 제곱 루트는 뺍시다. 제곱에도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됩니다. 같다. 4의 제곱 없애고 생각하면 b-7의 제곱은 2의 제곱 b-7은 뿔마 2랑 같겠다. 양변 동시에 제곱근 씌우면요. 그 다음 b는 7의 뿔마 2가 되니까 9가 되거나 5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각형 다 가능한가요? B가 둘 다 가능한가 보네. 여기도 B가 5랑 9가 답이 있죠. 그러면 B가 5와 9가 되는 두 가지 경우에서 B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각선의 중점이 같아요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중점 좌표가 같아요 라는 식을 가지고 이 관계식에다 대입을 해서 A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마름모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길이 같아요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수직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 풀이를 할 때.